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오늘은 신조어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순살차이.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런데 혹시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순살치킨은 알아도 순살차이는 뭐냐? 그런데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 4월 29일이었죠.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여기에 왜 철근이 없지? 철근이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잖아요. 네. 치킨에 뼈가 없듯 철근 없는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순살자이, 이런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설마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차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실제로 올 4월까지만 해도요,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이 조사를 매달 발표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1위가 힐스테이트, 2위가 프루지오, 그 다음이 자이였어요. 뭐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레미안, 위브, 더샵, 아이파크, 뭐 이런 쟁쟁한 브랜드 다 제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판 좋은 자이 브랜드가 순살이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고 당시에 GS는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실수로 철근이 한두 개 정도 빠졌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자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왜 이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했는가? 근데 조사 결과 그 의혹이 맞았다고 합니다. 주차장 기둥 60%나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기가 막힌 게요. 아예 설계 때부터 있어야 할 철근을 빼고 설계를 했고요. 또 시공 과정에서 이 뺀데 또 뺐어. 묻고 떠보랴. 이 추가로 더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 아파트 발주처가 LH거든요. LH가 설계하면서 왜 이렇게 설계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짐작은 가시죠. 아무튼 설계 과정에서 철근을 반 정도 빼놨대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본 시공사인 GS건설, 이 공사하면서 아예 나도 좀 빼야지, 공사하면서 또 반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철근만 빠진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거죠. 이러니 무너지지 않으면 이상했다는 거예요. 정말 뼈 없는 순살이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GS도 GS지만 LH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 건설업 면허부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철근 누락 의혹이 처음 제기됐었을 때 형불지에서도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GS건설 관계자는 언론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의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살펴봤더니 누가 조금 실수해서 한두 개 빼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 그것도 G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GS건설에서 얘기를 하니 믿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브랜드가 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설마 재벌 기업인데 철근 가지고 장난하겠어? 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빠진 철근, 이게 한두 개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국토부에서 밝힌 그 내용만 따지더라도 무려 60%. 원래 100 중에 60개를 빼고 40개만 넣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검소한 건가요? 아이고, 이거 검수해도 너무 검수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분명히 국민들의 지탄이 나올 것이다,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라고 GS에서도 생각했겠죠. 자이는 바로 꼼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꼼수에
언론들이 열심히 호응을 해요. 소위 자의일병 구하기. 이거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 어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자이 브랜드의 GS건설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단지 전체, 그러니까 17개 동 1666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다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을 굳이 경영진 회의에서 내렸다라고 덧붙입니다. 네. 아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경영진,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이렇게 통 큰 결정을 내렸으니 국민들은 박수라도 치라는 겁니까? 아니 따지고 보세요. 철근이 60%나 없는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지 않고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거 무조건 전면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결정을 내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더 나아가 조선비즈. 야, 역시 여기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런 뉴스도 띄웁니다. 일단 제목부터 이거예요. 삼성 애니콜 화형식 본받자 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한 이유.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자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GS건설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단행했던 애니콜 화형식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자가 전해요. 그래서 내용을 뭐 듣기 싫으시겠지만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가 정확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8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를 시장에 선보였는데 이미 앞서가고 있는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고 경로한 이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이 회장이 1995년 삼성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에서 15만 대 휴대폰을 쌓아놓고 불을 붙인 사건이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자사 불량 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라고 썼다. 이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단 짚고 싶은 것은요. GS건설 이게 어디서 갈라져 나왔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LG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그룹 총수를 언급했다. 이 LG와 삼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믿기지 않고요. 게다가 더 웃긴 것은 휴대폰이랑 아파트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웃기지 않나요? 뭐 휴대폰 불량 나봤자 전화통화 안 되는 거 이거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게 불량이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전화통화 좀 안 되는 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예요. 이 삼성전자 애니콜 불태운 거 이거는요 불량이 나온 거 아니에요? 상시 기술이 부족해서. 근데 자이의 요번 주차장 무너진 거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진 겁니까? 기술은 있었지만 철근을 빼돌린 이 범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이를 같이 놓고 비교한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드래곤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조선비즈는요 기사 말미에 이런 식으로까지 썼어요. 자이 브랜드를 통해 건설사의 역할이 단순히 시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품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전면 재시공은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 참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죠. 위에서 시켜서 이 기사를 쓴 밑에 기자도 쓰면서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조선비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언론들 요 얘기를 또 언급을 해요. 전면 재시공. 근데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비용 문제를 언급합니다.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은 이런 분석까지 내나요? GS건설이 LH로부터 이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수주받은 금액이 2010년 11월에 2,773억 원이었대요. 그리고 공사비 자체는 1,600억 원 규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그 이후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잖아요. 따라서 전면 재시공에는 많은 돈이 들 것이래요. 여기에 이미 공사가 거의 70%까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 조달에 따른 추가 금융 비용, 이것도 불가피할 상황이다. 게다가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최소 4년 이상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GS건설이 이번 재시공 결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종적으로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언론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전면 재시공 결정했으니 철근 빼돌린 거 이거 기억해서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런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면 재시공 최근에도 결정한 데가 있었잖아요. 어디냐면요, 이 현대산업개발 지난 1월이었잖아요. 이 광주에서 화정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나 이거는 당연하죠.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이거 전면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8개 동 8,407세대거든요. 여기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때는요 3,700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GS건설 검단 아파트 1,666세대잖아요. 세대수로 따지면 2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3,700억 원이고 GS건설은 1조 원이 넘는다고 떠벌릴까요? 거품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또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1조 원이나 생돈이 들어가는 GS건설 1분기 영업이익이 1,590억 원에 불과하대요. 이 1조 원이나 생돈 들어가니 너무나 불쌍하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쌤통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작에 철근 안 빼돌렸으면 그 1조 원이란 생돈 안 들어가잖아요. 이 청일금 빼돌린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또 일부 언론들은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GS건설 주주들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어제도 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 보니까요. 와, 15.47%.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주를 불쌍하지 않느냐? 언론들은 이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5월 아파트 브랜드 조사, 앞서 아파트 브랜드 조사 얘기했었잖아요. 이 차이가 기존에는 3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17위.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17위도 너무 높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지난달 서울 강남 개포동 자이 지하 주차장에서도요, 물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 싸이의 홀딱쇼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물난리가 났대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의 1,050세대 이 신축 아파트도 비슷한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동안 날씨가 맑았대요. 근데 지하 주차장 2층 바닥은 물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차가 한 대도 주차를 못하고 있대요. 혹시 자이 측에서 입주민을 배려한 약수터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물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자이가 자이했네. 그런데 문제는요, 자이한테만 있을까요? 부실 의혹, 자이만의 일일까요? 경불진이 5월 17일 날 이미 얘기했어요. 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 신축 아파트 부실 진짜 이유는 여기에서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 자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계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틈탄 자재 빼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게 원인일 수 있다라고 거론했었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지은 신축 아파트는 이번에 붕괴된 자이 아파트처럼 건축 자재,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신축 아파트 붕괴설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자이가 순살자이였다는 게 국토부 발표에 의해서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의혹조차 진짜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리, 중공검사 이런 것들 통해 충분히 걸러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거의 걸러지지 않는다. 그냥 숭숭 쇠고 있다라는 이야기 당시 방송에서도 했었거든요. 왜냐? 비즈니스 플랜들을 외쳤던 그 대통령 때문에 부동산 살리기에 여념 없었던 그때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리를 가능하도록 법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이것부터 통과시켜야 하고요. 후 분양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부실 시공을 퇴출시킬 깨끗한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뽑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아, 근데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거든요. 뭔가 더 좋은 방법,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놀라운 해안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부일보라고 있죠? 이 중부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 변호사가 쓴 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안 변호사님은 보스턴 경영대학원에서 법무부 검사 연수 중에 직접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이 글을 남겼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2006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남단에 빅딕이라는 엄청 큰 터널이 있대요. 뭐 지하도시 같이 큰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 개봉했던 톰 크루즈,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영화 나이 앤 데이,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보스턴 시내를 질주할 때 터널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터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터널 천장에서 시멘트 타일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행 중이었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운전자 한 명이 다치고요.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성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가 매사추세츠주거든요. 여기 검찰총장 마샤 콜리크가요,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를 범행 현장으로 지정해서 바로 폐쇄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관내에 사고 터널과 같은 공법으로 건립된 모든 터널을 일제히 조사하겠다. 바로 발표했대요. 그리고 미국의 국립교통안전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병행해가지고요, 2007년 3월 사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전직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출신 폴 웨어를 특별 검사, 특검으로 임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웨어 특별 검사가요, 약 4개월 동안이나 이 터널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밝혀낸 결과가 뭐냐? 시멘트 타일을 구성하는 접착제 분량이 사고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접착제가 이미 싱가포르 건설 현장 등에서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자재회사는 시공사에 계속 이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밝혀낸 특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재회사 관계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주 정부를 대리해서 이 특검은요, 터널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베젤 등 15개 회사에 대해서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그럼 우리도 힘을 내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불법 부실 공사를 없애려면 이 안 변호사가 언급했던 미국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 등 사법 시스템마저 재벌 편을 서는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시민 편에서 부실, 불법 공사를 근절할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변호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검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만 임명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생사건, 이런 불법 부실 공사에 대한 특별검사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100% 적극 찬성합니다. 예.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이왕 특검 하는 거 히딩크와 같은 외국인을 검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특별검사. 예, 그래야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네요.
오늘은요, 순살자이라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책임 회피 꼼수에 여념이 없는 GS건설의 행태와 이를 불쌍하다라는 듯이 전하는 언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살펴봤거든요. 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후분양 전면 실시, 이런 과감한 대책과 함께 안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특별검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강한, 매우 강한 정치인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GS에서 지은 자이, 특히 최근 5년 안에 지어진 자이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 과연 우리 아파트도 안전진단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지, 에이, 조용히 해. 괜히 그랬다가 집값 떨어져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신축 아파트 붕괴설, 이게 인터넷상에서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